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고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 흐름을 타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좀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21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 전까지 약 17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126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 로직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흐름은 그다지 크게 보이진 않는데 삼성전자는 보합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1% 가깝게 하락입니다. 네이버 오늘 0.6% 반등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6만 4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총 3위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어제 좀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39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0.5%의 하락 39만 7,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셀트리온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 0.6%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 3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4만 3천 원대에서 4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요 0.34% 약보합권 660선 깨고 659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와 흐름 비슷합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권 HLB 4% 가까운 급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13만 4,100원대 예상되고 있고 CJENL도 마찬가지로 오늘 1% 이상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5만 2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7만 8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지온이 어제 시총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원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헤일스미스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9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젤이 이제 8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 상승세 39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급락하면서 시총 12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KMW 이제 9위권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0.8%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49,350원대 바라보고 있고 10위권에는 SK머트리얼즈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7만 8,5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전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고요. 바로 힐라코리아입니다. 전일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8,670억 원, 전년 대비 19%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1,24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69% 성장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98억 원, 2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 77% 늘은 실적이었고요. 영업이익률은 17.7%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쪽은 중국 JV 조인트 벤처로부터 수취하는 디자인 서비스 수수료 역시 53% 성장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US 달러 기준 매출액 33% 증가, 영업이익 16% 증가하는 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열티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를 했고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럽이 59%를 증가했다라는 부분에서 로열티 수입 역시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역 그리고 브랜드로부터 지금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골고루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분기 예상치를 좀 밑도는 그런 실적 때문에 힐라코리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또 3분기 개선된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8만 원, 흔들라인 5만 4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8위부터 함께 보시면 김재성 팀장의 DPC 올라와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헝성그룹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5%를 넘어가고 있고요. 6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구형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이 됐는데 수익률 6%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5위는 정희준 팀장의 제노포커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4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금양 올라와 있는데요. 6.22%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1위부터 3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정희준 소장의 윙이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9.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홍선민 팀장의 아미코젠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의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 딱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수익률 49% 이상 가져가면서 이미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남아산업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기위원님께서 11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목표가로 주신 11,000원도 넘어섰고요. 오늘도 급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21% 가까운 급등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각종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아까 우리 윤여민 팀장님께서 아까 남아산업 이거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기업적으로 봤을 때 고프 레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빠르게 증가를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 총선이 있기 한 4개월, 5개월 또 뭐 3개월 전에 이 정치인 테마주가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1등과 2등의 좀 차이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전까지는 거의 좁혀졌다가 그 사퇴 이후에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는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좀 지도자를 좀 원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도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피로도가 많이 좀 쌓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좀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뭐 집권 여당 쪽에서도 뭐 이낙연 총리가 뭐 총선에 좀 나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이제 대선 레이스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기기 때문에 뭐 지역구에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저기 국민 투표에 있어서의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부분을 좀 가자라는 또 어떤 방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로서 조금 더 계속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어제 제가 그 장중에
저희 작가님께 이제 목표가를 이제 13,000원까지 올린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예상 체결가가 지금 15,000원인데요. 일단은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13,000원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장 출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는 다시 또 작가님께 또 목표가 또 수정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13,000원이고요. 그 이후로 또 수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 이상의 급등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해가지고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제가 그때 계속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때 다음 테마는 이제 총선 좀 관심을 갖자로 말씀드리면서 총선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또 간혹 가다가 아직 이제 크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총선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에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의 영역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도 예. 좋지만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해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11월 4일에 엔지캠 생명과학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신영역을 좀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간세포 손상이라든지 뭐 염증과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업계에서는 최고의 블루오션으로 좀 꼽히는 어떤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이제 치료약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동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지금 미국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행사가 좀 열렸었고요. 거기에 지금 동사가 좀 참여를 해서 현재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이죠. EC18이라고 하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라든지 구강 점막염 치료제 같은 여러 가지 지금 파이프라인을 좀 공개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좀 반응은 좀 뜨거웠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임상의 어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결과에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신약 물질을 통해서 어떤 원천 기술을 좀 상당히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신약 개발과 함께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제품을 좀 생산을 하면서 글로벌 신약 기업 혹은 이제 글로벌 라이센싱 기업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장이 좀 눌리는 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음봉으로 좀 주가가 돌아선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도 좀 늦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81,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번 주가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재기 위원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원달러 지수가 8월 6일에 좀 급등했을 때 이제는 좀 쉬어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좀 하락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지금 하락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원달러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시장 조정 대비를 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 가서 여러분께서 준비하려면 좀 늦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좀 쭉 보시다 보면은 어제 좀 강세가 특히 나오면서 5일선과 12선까지 완전히 좀 갭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이 원달러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예상을 좀 해보는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급등하고 와서 한번 눌림 주고 자 이런 삼각 패턴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정도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은 1,200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 뭐 그 전에 뭐 중간에 뭐 방향을 다시 좀 틀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도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봤을 때는 섹터 봤을 때는 이 경기 방어주도 여러분께서 좀 포트에 같이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지금 지수가 많이 좀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중국이 좀 바닥을 좀 잘 다져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어제 이제 그 홍콩 시위 사태가 좀 발생을 했었죠. 뭐 중국 정부에서는 뭐라 했냐, 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지만은 지금 홍콩 사태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는데 특히 우리나라 지수가 더 많이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홍콩 지수가 또 급락이 나왔고 상하이 지수 같은 것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좀 지수가 조금 많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특별히 좀 봤을 때 미국하고 좀 대만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흐름입니다. 미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었고 또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동조화되는 짝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주식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중국 때문에 조금 도외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원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홍콩 사태로 인해서 중국 지수라서 항생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경기 방어주도 지금은 포트에 좀 구성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악재 겸 호재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테마주들이 좀 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좀 차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어떤 테마주를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적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나 섹터에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튀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좀 가는 종목은 간다라는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실적 같은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3분기 어닝신지 어느 정도 좀 마감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선별을 해서 종목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아무래도 이런 종목에서 이런 장에서도 한번 종목을 실현할 수 있지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12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는 21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어제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일단 공정위에서 엘소 인수합병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알리바바의 광군제 쇼핑 축제 거래액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아시아나 우선 협상자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HDC 컨소시엄이 확정적이라는 뉴스가 전해져 왔는데요. 아시아나 IDT와 같은 종목들의 급등세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58%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51,900원대까지 오릅니다.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 네이버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제외하고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40만 원대 회복하면서 시장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0.5% 하락세 18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6%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신한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 모두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데요. 코스피는 0.28%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21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1% 상승세 6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8%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51,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HLB가 3% 넘게 하락을 합니다. 134,500원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CJ ENM 현재까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5만 원대 그리고 펄어비스가 0.6% 상승하면서 20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특징적인 것이요. 메지온이 이제 시총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7위권에서 6위권까지 올라왔고 오늘은 6위권에서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갭상승 출발합니다. 0.5% 상승세 나오고 있고 25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0.9% 하락세 7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반등 이어지는데요. 1% 이상 상승하면서 97,000원대 그리고 휴젤이 8위권입니다. 강보합권 38만 8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9위권에는 KMW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0.3% 약보합권 49,600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10위권에는 여전히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17만 5,400원에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재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역사가 좀 있던 좀 회사이기 때문에. 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을 좀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이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PD와 뭐 지명도 높은 작가의 계약을 통해서 드라마 좀 제작을 조금 많이 했었던 그런 회사이고, 그다음에 TV 시리즈의 그 제작 외에 OST 앨범 제작, 그다음에 머천다이징, 뭐 영화 제작 배급도 좀 하고 있다. 지금은 드라마가 하나 성공하게 되면은 OST 노래들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드라마가 참 재미있으면 또 거기에 나오는 또 음악들을 좀 잘 들으면서 또 음악 그러죠 프로그램 있죠 어플이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듣는 그런 사양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수익이 좀 창출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만들었던 과거에 드라마들 좀 성공했던 것들 보면 함부로 애틋하게 뭐 그래 그런 거야 뭐 국가의서 그다음에 제빵왕 김탁구 그다음에 여우 각시별 낭만 닥터 김사부가 되겠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 저 같은 경우는 원 참 재밌게 봤었습니다. 앵커님께 재밌게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보셔야지만 주가가 갈 것 같은데 안 보신다 하네요. 자, 내년 1월에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2가 됩니다. 이것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인기가 있다고 하면은 또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WS 엔터테인먼트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계열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마 네트워크스가 또 정치인 등 테마주로도 한번 좀 부각이 됐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홍종욱 회장 전 의원이죠 관련해 가지고 좀 부각이 됐던 건데 이제 아버지 남궁원 씨 있었죠 배우셨는데 이게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의 좀 이사의 명단을 보면은 김순옥이라는 이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김수현 작가입니다. 그래서 본명이시죠. 김순옥, 김수현 작가가 지금 이사로 있으면서 많은 좀 작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의 김수현 작가와의 좀 친분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친분설이 나오면서 홍종훈 테마주로서 한번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이슈가 탔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이슈 이제 종합 뉴스에 좀 보면은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K텔레콤하고 카카오의 전략적 제휴에서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방송에 대해서 사업자 간 기업 결합 승인을 했었죠. 그래서 SK 브랜드 밴드와 그다음 T브랜드 3사가 세 개사 합병 이야기, 그다음에 LG 유플스와 CJ 헬로우 주식 취득에 관한 조건부 좀 승인이 되면서 이제 콘텐츠 방송 쪽에서 좀 개편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런 제작하는 회사들의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시장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개인들은 오히려 지금 이게 파란 선이 개인선인데요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MACD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마 네트워크스 좀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께 JRP 주식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가 됐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어떤 방향이 좀 틀려고 하다가 2017년부터 해서 조금 잡히다가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좀 올라왔던 그런 흐름인데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드라마 제작만 잘 한다고 하면은 JYP 주식 못지않게 콘텐츠 주식들이 한번 가게 되면은 크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2,500원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25원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는 항동봉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항동이라는 것은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리와 아연의 비율에 따라서 6대 4냐, 7대 3냐에 따라서 64, 73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이름을 좀 명칭이 좀 정해지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항동이 어디에 이제 사용이 되느냐?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 전자 부품, 자동차, 선박, 그다음에 산업용 기계류,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항동봉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양한 산업에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도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산업에서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대창을 좀 저가 종목이죠. 좀 싼 가격이지만은 그래도 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사인 SN테크를 정속회사로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제가 산업용 기계류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산업용 기계에서는 광물 자원하는 데 있어서 기계들에게도 제품이 좀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확실하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죠. 근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1단계가 좀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북미 간의 또 회담도 한 번 정도는 시장에서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물 자원 개발로 인해서의 북한 남북 경협술에서도 또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전에도 한번 묶였기 때문에 또 테마라는 것은 한번 또 생긴 것은 다시 한번 재탕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협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래핀 쪽에서의 자기 조립 방막 코팅에 대한 기술을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가게 되면은 공만 더 상승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핀 관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래서 폴더 부품 관련해서의 좀 관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 가을이었죠. 9월 이후에 좀 외국인들이 좀 이게 빨간 선을 좀 보면은 계속해서 들락날락하지만은 우상향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그거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 부분이죠.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살 때 역으로 좀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양호하게 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 짧게 잡겠습니다. 120원대 대응을 하면 좋겠고요. 1290원, 손절가는 12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좀 맞추는 이제 부합하는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아스탈 연대이 같은 경우 이제 낮은 수익성이라든지 호텔 델루나의 매출 인식 지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이번 실적을 통해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보다 4분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외부 판매용 드라마의 이제 총 편수가 이제 3편 정도에 불과를 했는데 내년엔 이미 좀 3편이 편성 확정된 상황에서 6번까지 이제 추가로 이제 늘어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김은숙 작가의 SBS에서 더킹 이제 그 영원한 군주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다른 글로벌 OTT 관련돼서도 좀 다양하게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CJ ENM의 이제 OTT 티빙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주도의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컨텐츠 중심으로의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 점도 상당히 동사에게는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적인 확장이라든지 사업 영역 확장이 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미국 법인을 좀 설립을 좀 마무리를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사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IP를 좀 활용도를 넓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영화 제작으로도 어떤 사업 영역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지금 3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맞추는 어떤 이런 실적을 발표했지만 4분기부터는 좀 더 이런 실적들이 상승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OCN의 모두의 거짓말 같은 경우 이제 넷플릭스에 이미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화 나쁜 녀석들의 어떤 판권 수익도 어느 정도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어떤 올해 연내 실적 중 가장 좋은 어떤 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큰 수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어떤 엔터에 관련된 어떤 막연한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컨텐츠들의 어떤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흐름을 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글로벌 OTT라든지 자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눌림 구간에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가 좀 무섭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좀 악재가 될 뻔했었습니다. 지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재판이 좀 마무리가 잘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에 어떤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이제 10월에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에 인수를 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대주주 심사를 지금 신청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가로막혀 있다가 어떤 이 재판에 좀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증권업으로 진출하는 데 속도가 다시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어떤 증권업의 진출에 어떤 탄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좀 상품들이 좀 기획이 되면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3분기의 거래액이 지금 한 12조 9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향후에 뭐 이제 투자라든지 뭐 배송, 그다음에 뭐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가 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더욱더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7월에 동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3,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8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1% 상당히 고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대 높은 성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카카오페이 말고도 지금 최근에 선보였던 카카오톡의 어떤 비즈니스톡이죠. 이제 톡보드가 상당한 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하고 나서 광고주의 어떤 수가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평균 4억에서 5억 정도 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매출 1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 등 여러 가지 신사업에 관련돼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 폭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엔진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어떻게 보면 말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SK텔레콤과의 어떤 지분 제휴를 시작으로 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의 어떤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28일부터 지금 꾸준히 어떤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투자가 좀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어떤 그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다 또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어떤 재판의 어떤 무혐의 판결도 더욱더 어떻게 보면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조금은 더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짧게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13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서 오늘 아시아나 IDT가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23% 가까운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철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아나에서의 특히 금호산업 쪽에서의 경영이 좀 좋지가 않아서 아시아나 자체를 그냥 매각을 하겠다 해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이죠. 그 다음에 미래에셋하고 컨소시엄, 미래에셋 대우와 컨소시엄이 좀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뭐 이쪽에서 뭐 계약하는 쪽으로 가는데 뭐 최종적으로 이제 뭐 또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자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세가 좀 나오는지를 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봤을 때 거래원 쪽에서 봤을 때 키움 증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장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캔들이라든가 이게 분봉을 보면서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키움 증권에서의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이런 거래 수급 이런 거 좀 항상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 이거는 좀 급등한 것은 잘못하면은 다시 한번 또 상당히 좀 고통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런 급등이 계속 하잖아요. 급등한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매도 타임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나오는 음봉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나오는 도지라든가 또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다가 뭐 일봉에 있어서의 뭐 이평선들이 뭐 추세 이탈 또는 뭐 주봉에서의 추세 이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인데요. 일단 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조현병 치료제에 대해서 12월 미국의 FDA 허가를 신청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1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윤여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당히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FDA 허가 신청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지금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일단 이 조현병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FDA 2015년 5월에 좀 승인을 받은 어떤 이제 하고 2016년 3월에 임상 1상을 좀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량 신약이기 때문에 어떤 임상 1상만으로 FDA 신약을 좀 어떻게 보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조현병 관련된 치료제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 규모가 거의 뭐 한 12조 원 정도까지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파동이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급하게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를 하다기보다는 좀 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좀 더 이런 관련돼서 FDA 관련된 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좀 더 나온 뉴스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아빌 투자연구소 정희준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11월 8일에 윙이푸드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9% 이상 가져갑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이제 윙이푸드 가격이 2,435원에서 2,440원 국가창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날씨 추운데 이제 길 가다 보면 떡볶이하고 오뎅이 있죠. 1인분당 보통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떡볶이 먹으면서 너무 비싸 이러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그만큼 가격이 친서민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윙이푸드 또한 초보 투자자라든지 주식 입문자라든지 접근하기 너무 쉬운 종목입니다. 초보 투자자나 주식 입문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종목을 많이 매수한 주체가 마진을 넘기고 팔아 넘기기도 좋은 종목이고요. 주식을 들어갈 때에는 이 주식을 매수한 주체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알면 얼마에 팔아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다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 투자자, 주식 입문자들 중에서는 큰 자금을 보유하거나 주식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몇 천만 원에서 1억까지 한 번에 다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주체 세력은 최대한 그 사람들이 비싸게 사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주가를 흔들면서
제일 싸게 팔게 하고 그 차액만큼 물량을 잡아서 밀어 올립니다. 그때 추천주 설명드릴 때 14%에서 30%까지 올라가는데 1분이 채 안 걸렸고요. 매수 물량이 280만 주였습니다. 280만 주는 개인이 걸 수 있는 매수 물량이 일단 아닙니다. 즉 세력의 개입이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인내심은 보통 투심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하고 난 다음에 3일에서 4일 정도 흔들고 올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 또는 이제 어제 매도했으면 본전치기 가능했을 텐데요. 급한 돈이 아니고 큰 돈이 아니면 홀딩하고 좀 더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5G 관련주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73% 상승한 텔코웨어입니다. 사실 5G 관련주들이 금년 5월 달에 이슈가 되었지만 무선 통신망 등 미흡된 부분으로 인해 큰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요. 최근 아이폰 11, 그다음 갤럭시 폴더블 폰 등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5 시대에 돌입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G 투자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약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조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텔코웨어는 통신 관련 업체 중에서 코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무선 통신 솔루션 업체입니다. 매출 구조는 음성 핵심망과 무선 데이터. 여기에서 음성 핵심망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요. 주요 고객처는 SK텔레콤과 LG플러스입니다. 실적 부분도 모멘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기대가 되고요.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와 망 효율화를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및 사물의 인터넷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5G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가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텔코웨어는 가상화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G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사물 인터넷에 포함되는 구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등 각종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성장에도 필수 부가결 요소이므로 추후 텔코웨어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는 14,850원에서 14,900원 정도 현재 호가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 매수하셔도 무방하고 현재가 기준으로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니아빌 투자연구소 정희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12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9시 10분경에는 2130선까지 오르기도 했고 현재는 소폭 좀 내리면서 26선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오늘도 수급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35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더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투톱 종목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1,000원대에서 2,000원대 다시 회복됐고요. SK하이닉스도 0.6%의 상승세 나옵니다. 81,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현대차도 현재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가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5위권까지 올라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 초반에는 40만 원대 회복하기도 했지만 현재도 0.5% 하락세 나오면서 39만 7,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강합니다.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24만 5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 신한지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만 3,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 66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이 시간별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63포인트에서 61포인트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팝니다. 코스피 시장과 수급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외국인이 조금 더 팝니다. 17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개인이 209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름들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HLB에 대해 거래가 좀 몰리면서 2% 이상 급등했는데 현재는 1.5% 이상 상승하고 있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합니다. 1% 이상의 강세 나옵니다. 메지온도 마찬가지로 좀 거래량이 몰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이 시총 5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이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현재 2% 넘게 하락하면서 76,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반등 이어가고 있고요. 휴젤도 마찬가지로 0.5% 이상 상승합니다. 38만 9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MW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4만 8천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머트리얼즈 여전히 움직임 없이 10위권 유지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9원 이상 오르면서 66원 선까지 올랐었죠. 오늘 3원 가까이 빠지면서 1163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외환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의 청담지점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핀테크의 강자인 그 세틀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핀테크에 관련된 서비스의 세틀뱅크 서비스를 막 거의 다 이용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가상계좌 서비스 하면은 바로 이제 세틀뱅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분야에서 뭐 최고의 경쟁을 갖고 있고 아마 최고의 어떤 강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 여기에 이제 폰뱅킹이라든가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이런 사업을 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핀테크 시장 규모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시장의 규모 자체가 엄청 커지고 있죠. 여기 이제 간편 결제 현금 서비스 규모만 해도 엄청 크게 2010년도에 뭐 8,700억에서 18년대나 30몇 조, 35조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엄청 빠른 속도로 현재 그 성장을 해 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서비스 핀테크 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세틀뱅크도 이제 매출 비중이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 이런 비중이 이제 높아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다. 라면서 이 회사가 이제 현재 그 이익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 지난번 상장을 할 때 5만 원이죠. 그 비싼 가격을 했는데 최근에 상장한 그 회사치고는 좀 어떤 실적이 좀 상장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그 높게 좀 상장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그 우려에서 물량 조정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기관이 물량을 갖고 있던 것에 이익 실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한 주가가 최근 들어 갖고는 바로 성공을 하니까 주가에 성공을 해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시간이 뭐 5개월 아니면 1년 동안 바닥을 헤매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그 주가의 어떤 처음에 그 움직임 변화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장기간에 이런 그 기관 물량을 받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물량 조정 기간이 오래되는데 지금 뭐 세틀뱅크도 약간은 그런 그 우려가 있던 구간대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변화가 다시 한번 단기간에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뭐 지금부터 치고 간다라는 그런 어떤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이제는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겠느냐 상장 시점부터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그 염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등 매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갖고 보면은 기관의 매매 동향에서 기관이 어떤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주가의 한 1차적인 단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조정받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전부 어떤 그 기준점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낙폭이 깊어지고 그러면은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낙폭이 깊어지지 않고 1, 2% 선에서 조정을 받는 이런 주가는 한번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구간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또한 오늘은 이제 첫 날이니까 오늘 내일 분할 매수를 일단 해보자라는 그런 판단에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이제 수급 쪽에서 지금 애국인이 나오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지금 애국인 쪽에서 선물을 좀 매수세가 좀 잡아주고 있지만 만약에 오후 시장에 애국인이 선물마저도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반에는 빨간불이었지만은 후반에는 파란불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애국인의 선물 좀 지수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조금 코스닥은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미리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빠진 거에 대한 분봉인데요.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이 나오잖아요. 오늘 좀 일정한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장후반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장후반에 가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좀 밀리느냐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하나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죠. 남녀 사이도 싸움을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듯이 일단은 무언가 에이펙 회의에서 칠레가 그 취소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에이펙이 취소가 안 되고 거기에서 바로 사인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지금 사인이 안 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했죠. 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해요. 항상 어디에서 연설할 때마다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또 오늘 미국의 장중에 또 시장에 또 영향이 조금 생길 것 같다라는 게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좋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겠지만은 안 그런다고 하면은 재차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지수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일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어제 강한 양봉이 나오고 지금 이건 제 거는 조금 지연이 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조금 소폭 어제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만은 이게 오늘 이제 음봉이 어제 양봉보다 절반을 잡았을 때 깨지 않는다 하면은 계속해서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를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이제 원달러 지수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추세 전환을 좀 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안전 자산이죠. 또 금 가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금 가격이 안전 자산이자 하락 추세, 장기 하락 추세가 좀 진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뉴욕의 이제 금 가격인데요. 금 가격이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크게 좀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의 추세는 하방은 맞대 여기에서 원달러 지수가 일정 부분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대의존도가 한 60%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출 관련해서의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반등에서의 좀 시장을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시장의 지금 상태에서 크게 조정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립니다. 홍콩 시장하고 지금 이 사태가 워낙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나라에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대만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대만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빠지더라도 덜 억울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따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이 또 10시 반에 열리는 거 홍콩 항생지수까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또 앵커님께서 좀 질문을 하시려고 계속 하시는데 섹터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이잖아요. 네.
오늘 이제 한국바이오협회 주최를 하고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2019 바이오 플러스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녹십자 MS라든가 서울제약 같은 경우도 뭐 CMG 제약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고 삼성제약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면 만약에 이런 일정이 잡혀 있는 걸 아신다 하면은 어제라든가 그 전에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셔서 좀 미리 좀 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인도 좀 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제가 지난주에 좀 화요일에 남아산업 같은 거 추천을 했듯이 정치인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측이라든가 또 언론사에서도 지금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임팩트 있는 게 바로 총선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사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언론사에서 그 여론조사를 조사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하고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께 잡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남아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오늘 좀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 금요일날 급등했지만은 그 전에는 이월드라든가 남선알루미늄이 먼저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자리가 바뀐 거죠. 남아산업으로. 이러듯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1등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남북 경협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협상이 끝난다 하면은 북미 간의 좀 대화도 어느 정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경협주들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조정을 좀 한 달 정도 넘게 좀 조정을 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 쪽에 들어온 종목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성장주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미리 작년에 올해 많이 간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후발로서 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을 좀 잘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제가 이어서 할까요? 계속 하실까요? 어떤 쪽으로 좀 낚아채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시려다가 딱 제 얼굴을 보고 멈추셨는데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데이터 솔루션. 어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인들은 지금 나가고 있죠. 이게 파란 선이 개인인데 계속 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어떤가요? 파동을 치면서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또 MACD 같은 경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거 데이터 통합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 솔루션 및 그다음에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제품도 좀 판매를 하면서 사물 인터넷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시스템 운영 및 ICT 컨설팅 등을 담당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관리 종목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0여 년 전에 키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키코 사태에 있어서의 조금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이제 부실하는 것을 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좀 4월부터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연말로 나가게 되면은 종목을 잘못 선별했을 경우는 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께서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가리 종목에 있어서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부분 딱 팁 하나입니다. 배당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최근에 배당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만 충분히 체크를 하셔도요, 여러분들께서 관리 종목이라든가 상장 폐지 종목을 선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내년에 한 1조 7천억 정도 이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후발주자들 좀 잘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905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